중요한 거는 좀 핵심적인 등장인물이 이제 지금은 4명이 있는데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네, 그리고 소강원 기무사 3처장, 그다음에 조현천 기무사령관, 그다음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여태까지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일단 요 4명이 지금 좀 핵심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조현천, 한민구, 김관진, 소강원 이렇게 4명이 주로 여기에 등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 이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그 조현천 그 전 기무사령관이 이거를 검토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개헌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17년 2월 17일에 3시경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계엄령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위의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한민구 지시 조현천 검토 이후 계엄문건 작성 이 날짜가 2017년 2월 17일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전부터 이 논의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군인권센터에 오늘 내용 핵심을 좀 요약해보자면 2017년 2월 10일에 조현천이 소강원 당시 기무사 3처장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계엄령 보고를 요구하는데 당시 문건 수기 작성을 지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이었는데 네, 그보다 일주일 전인 2월 10일에 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실무자가 2017년 2월 13일 첫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17년 2월 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를 하죠. 그래서 계엄 TF에 참여한 기무 의원 대부분 2017년 2월 16일 그 당시 참여 제안을 받고 첫 회의가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월 17일 오전 9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국회 해상 계획 등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도 전달됐다고 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검찰에서 2017년 2월 17일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 지시했다는 건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아마 대략적으로 지금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에 따르면 2017년 2월 10일 조현천은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납니다. 김관진은 게다가 2016년 10월에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을 문건 작성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2017년 2월 22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알고 보니 2017년 2월 10일이 핵심인 거죠. 그날 조현천은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계엄령을 이렇게 보고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즉 청와대에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17년 2월 10일이 핵심인데 검찰에서는 2017년 2월 17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 모든 스토리를 짜가려고 했지만 이제 공익제보에 따르면 그보다 일주일 전부터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김관진은 16년 10월부터 이런 내용들을 또 작성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밝혀졌다는 거죠. 이외로도 당시 검찰은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서 복수의 참고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민구는 거짓말을 했고 김관진도 발뺌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혐의, 증거인멸도 충분한데 검찰은 구속수사를 안하고 이걸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한민구의 진술만 인용하고 불기소 사유로 적시해버리죠. 문건 작성의 발단 및 TF 구성일자 등은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지금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묻어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 계엄령 관련 논의 타임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대략 머릿속에 이해가 가신다면, 이 2016년 10월 김관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합니다. 네,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2016년 10월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에서 조현천이 김관진을 접견하고, 또 조현천은 그날 소강원에게 계엄령 보고문서 수기 작성을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일 뒤 실무자 모서기관이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3일 뒤인 2017년 2월 16일 소강원이 조현천에게 계엄령 보고서를 이제 수기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조현천은 이를 보고받고 확인한 후에 소강원에게 계엄 TF 구성을 지시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오전 9시 계엄 TF의 공식 첫 회의가 진행되고, 소강원은 조현천의 지시를 이제 시달합니다. 국방부에서 조현천 한민구가 오후 3시에 접견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그 논의의 타임라인이고, 또 이 현재 검찰 확보 계엄령 계획 문건을 보면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핵심만 요약을 해보자면,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그 폭로한 거, 이게 이제 순서대로 보면 문건 1, 2, 문건 이제 요 3개 있고, 또 문건 1, 2, 3, 문건 2개가 있죠. 요걸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매겨보자면, 밑에서 두 번째 9번이죠. 그 9번 문건이 2018년에 이제 첫 폭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 또 군인권센터에서 이번에 최근에 폭로한 게 문건 2번 2017년 2월 22일에 작성했던 거를 그 여기서 또 두 번째로 폭로를 한 거고요. 지금 2017년 3월 2일에 그 작성한 거를 2017년 3월 3일 조현천이 한민구한테 문건 보고를 합니다. 네, 그렇게 문건 보고를 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10번, 이거의 원본이 2017년 3월 3일에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문건의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건을 막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막 수정되고, 또 그 다음에 뭐 2017년 3월 3일 작성된 거는 원본이 지금 없다고 하고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건의 이 과정하고 최종 문건이 결국엔 그래서 어떤 걸로 검찰이 판단했는가, 지금 이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검찰이 이런 와중에도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중에 이제 사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검찰이 어떤 걸 최종본으로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백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 조현천이 없어도, 지금 조현천이 해외로 도피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수사를 묻어버리는데, 조현천이 없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덮어버리면서 주요 피의자들이 지금 최소 1년 이상 이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됐고, 결국에 이들한테 계속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란 음모 사건이고, 현재 국민의 생명하고 또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건이죠. 윤석열 총장은 지금 뭐 그 딸의 표창장이다 뭐 이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좀 사건에 집중한다고 했으면 좀 제대로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또 여기 현장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진짜 이게 기자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히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은행 009937-04-013027
이 밑에 연락처도 02733-7119 여기 이렇게 연락처도 있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 계신데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막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빠져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태훈 소장은 정말 어지간한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국가의 어떤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거대 기득권 세력들의 민낯을 어떻게 보면 폭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목소리도 내고 후원을 통해서 이들을 많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